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준 아저씨가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도를 통한 날이라고 할까요? 예, 아주 마음도 편안하고 예,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이틀씩이나 금주를 하고 아주 맑은 정신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주, 세상, 이 넓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지식 마이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우주 세상을 다 이번 한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크죠. 그래서 엉클 준이 평소에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하려고 했던 이론, 물리 이론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 우주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물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론적인 두 큰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예.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그 양자입니다.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많이 아시겠죠? E는 mc 스퀘어. 아인슈타인 딱 떠오르죠. 뭐 표면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양자역학 그러면 걸준이 떠오르는 원리는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은 아주 미시 세계를 다루는 역학인데요. 우주에 또는 세상에 아주 미시 세계가 존재하죠. 원자, 분자 이런 미시 세계. 그 미시 세계에는 어떤 존재라는 게 물리적인 그런 객체들, 전자, 중성자, 양성자 이런 물리적인 객체들의 존재가 불확정적인 그런 원리에서 존재한다.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여기 없다고 말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엉클 준이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이런 에, 말을 한번 붙여봅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 야, 서로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관점을 한번 가져봐. 상대론적인 관점, 이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거시적인 우주의 거시적인 그런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둘 다 우주입니다. 우주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리 학계에서는 이걸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이런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요. 하지만 아직 그게 구체적인 많이 알려진 그런 이론으로 성합되지는 않았고요. 뭐 통일장 이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물리학계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이런 합치려는 촉근 이론 뭐 이런 이론들을 내세우면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수준에서의 그런 에, 개념은 아직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주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 물리학 연구실에서 예, 연구되어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떠오르는, 이것도 떠오르는 단어인데,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엉클줄이 아는, 그냥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년 살아오면서 주서들은 그런 양자역학의 그런 이론들, 어떨 때는 또 깊게 또 빠져서 고민해 보기도 한 그런 지식들을 비전문가, 그냥 일반인, 물리학을 아, 전공을 석박사급으로 하지 않은 그냥 일반인이 이야기하는 단어로 또 한자 네자로 한번 정리해 보면 색적시공, 어떻게 뭔가 적절한 한자인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보이지만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아주 미시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보인다고 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색적 시공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붙여봤고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상대방의 관점, 상대론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성 이론, 한번 역지사지라는 그런 한자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명명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세상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단어를 붙여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엉클준과 함께하는 양자역학 vs 상대성 이론은 수식을 분석하고 파고드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것이며, 그리고 또 통합이 가능할지, 어떤 식으로 또 물리학계가 움직일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주와 세상을 한번 또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엉클준의 신앙적인 부분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엉클준은 참고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하 씨와 함께하는 지식 마이닝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서두에서 엉클준이 한번 화두를 던져봅니다. 그러면 요 양자역학 vs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엉클준이 요즘 잘 활용하고 있는 LLM 모델인 제미나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한번 인간 집단 지성의 실체인 AI를 가지고, 최신 AI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 뭐 AI 검색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건 엉클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엉클준이 우리 인류 전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미나이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겠는데요. 양자역학 vs 상대성 이론, 이렇게 한번 그냥 프롬프트를 넣어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exploring physical theory, delving deeper into the theories, seeking last developments, optimizing content, refining, understanding and discrepancy, bridging the divide, developing the structure.
마지막에 이렇게 예, 구조를 만들어 줬습니다. 딱 정리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사고 모드, 제미나이 사고 모드를 활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요즘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다양한 이런 LLM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보면 엉클준 같은 지식을 마이닝하거나 검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지구 전체의 이런 집단 지성의 그런 수준에서 정리되어 줄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마이닝 해줍니다. 이제 엉클주는 이렇게 LLM에서 떠먹여 주는 이런 아주 정리 잘 된 만찬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뭐 5년 전에만 해도, 회사 다닐 때만 해도, 5, 6년 전에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LLM이 이렇게 발전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주구장창 그냥 키워드 검색 그렇게 해서 웹사이트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근근히 보이는 그 조그만 창문으로 이렇게 지식을 본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렇게 10년도 안 되는 5, 6년 만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엉클준 집에 앉아 있으면서 전 세계의 그런 넓은 지식과 이런 노하우들을 그냥 제 눈앞에 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감회가 너무나 새롭고 기술의 발전이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AI 흐름, 그냥 처음 한 2, 3년 전에 제가 AI 챗 GPT 3 뭐 이런 게 나올 때 그때는 뭐 별로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또 올해 말쯤 돼가지고 올해 하반기쯤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저도 이제 기존의 검색 엔진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해가면서 AI 쪽을 계속 팠어요. 그래서 올해 말쯤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 제가 정말 사용하는데도 불편함 없고 그 결과물도 너무 훌륭한 어떻게 보면 LLM인 제미나이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여러 개 써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씩 제껴 나가고 나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선택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려 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시작을 결머리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기존에 키워드 검색을 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몇 시간씩 한 6시간, 7시간 끌어도 이 두 개를 이야기할 수가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는 LLM의 대표주자 저하고 제일 잘 맞는 제미나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제 질문을 찰떡같이 이해하고 양자역학대 상대성 이론을 아주 제가 원하는 수준에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 정도 문서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으니까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제가 처음 지식 마이닝 했을 때 키워드 검색했을 때 구글 키워드 검색했을 때하고는 완전 차이 납니다. 그때는 하나 주제를 가지고 길게는 뭐 6시간, 7시간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목도 완전 갈라지고 정신도 해롱해롱해집니다. 하지만 거의 지금 1년 만에 그 6시간, 7시간 만에 할 이야기를 1시간이면 충분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툴, AI, LLM, 그리고 제미나이 이런 GPT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다양한 그런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식 검색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툴이 생겼습니다. 엉클준도 그 반열에 합세하게 됐다는 그런 걸 알리는 그런 오늘 그런 시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도가 생기고 또 쓰임을 갖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차원이 되게 생각 차원이 높게 돼요. 그리고 모든 또 감사가 또 창조주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분위기가 됐는데요. 일단 내용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개요입니다. 제가 제미나이에 제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미나이 엉클조처럼 제미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미나이에게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양자역학 vs 상대성 이론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미나이 생각하는 과정 표시 이게 생각 이거는 사고 모드, thinking 모드입니다. 좀 제미나이에서 퀵 모드가 있고 싱킹 모드가 있는데요. 좀 깊게 심층적으로 추론을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물리학의 두 거대한 기둥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엉클준이 물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보아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과고 제일 근접한 그런 자연대 학과가 물리학과죠. 물리학과를 공학적으로 응용하면 기계공학과 되는데요. 어쨌든 공학도가 이런 자연 과학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리학의 두 거대한 기둥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그 위치 그런 물리학에서의 그런 중요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갖고
양자역학 vs 상대성 이론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규칙서와 같습니다. 우주를 설명하는 서로 같지는 않아요. 방식이 현재는 통합이 그렇게 아직 매끄럽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규칙서와 같다. 현재는 서로 다른 규칙서지만 만약에 이게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된다면 통합이 된다면 뭔가 하나의 또 통합된 그런 이론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 두 규칙서가 각자 영역에서 영역적으로 각자의 에리어, 도메인에서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이 두 규칙서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이 각자의 영역이 어딘지 뒤에 나오겠죠. 서로 합치려 하면 서로 합치려 하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현재 기술 현재 과학 수준으로 현재 수준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아직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았다. 이 흥미로운 대립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나이. 이 두 이론의 핵심 차이. 두 이론은 다루는 대상, 규모가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상과 세계관이 근본적이 다르다. 다루는 대상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주나 이런 세상을 다루는 거 아닌가요? 규모가 대상은 같겠죠. 대상은 우주 물리학에서는 세상을 우주라 그러죠. 우주 물리학 천문학 일 중에서 세상을 우주라 그러죠. 규모 이게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시, 거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양자역학,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있죠.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 최근 물리 쪽으로 오면서 이런 세계관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과학을 논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세계관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비과학적인 용어, 철학적인 용어 같은 이런 용어는 어디 논문이나 이런데 또 뭐 보고서 같은데 쓸 수도 없었잖아요. 고전 물리, 뭐 뉴턴 역학 그런 시대에서는 근데 하지만 양자역학, 뭐 이런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20세기 이후에 그런 물리 학계에서는 이런 세계관이라는 말도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 이런 철학 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철학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최근 20세기 들어오면서 많이 좀 위축이 된 반면 과학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인 만큼 과학의 그런 위상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철학에 영향을 줄 만큼 원래 과학이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예전에 하지만 지금은 그 과학이 철학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엉클준이 이런 어려운 주제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엉클준이 뭐 통밥이 좀 쌓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AI의 또 도구의 발전 때문이라고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대성 이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그냥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게 파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엉클준이 필요에 따라서 깊이를 조정해 가면서 다른 별도의 시간을 갖거나 해서 그렇게 또 깊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 수식보다는 이런 비교 두 원리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봐주십시오. 아주 전공 하시는 석박사님 교수님들이시라면 일반인이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이 이런 물리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관점에서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잘 또 뭐 이런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관심이 없거나 그런 아직 경험이 생각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그런 주니어 분들은 그냥 50 먹은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공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대성 이론, 제너럴 릴레이티비티, 제너럴 릴레이티비티, 상대성 이론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일반 수준에서 확장이 됐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주창자는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영역은 거시세계 이야기했죠. 우주, 은하, 별, 블랙홀 이런 거시세계를 다룹니다. 핵심,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이 부분 이해하고 계시나요? 엉클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익숙해져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둥근가요? 지구는 둥근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중력에 의해서 휘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지구는 둥글지 않을 수 있을 거고, 지구의 정확한 모양은 어떻게 보면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살기 때문에 또 뭐 우주선 타고 나가도 어쨌든 지구 옆에서 살기 때문에 지구의 그런 정확한 그런 모습을 알려면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그런 시선에서 봐야지 제대로 보게 되겠죠. 이 정도 엉클존이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좀 이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엉클존이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는 곳에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둥근 지구가 안 둥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논리가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제가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게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구의 본 모습은 휘어진 모습이 아니라 휘어지지 않은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구 바깥에 인공위성을 타고
로켓을 타고 나가서 이런 지구를 찍은 그 모습이 진짜 지구의 모습이 아니고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면 진짜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 힘들겠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4차원으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3차원입니다. 뭐 시간축을 하나 더 넣으면 4차원이겠지만 실제로 공간상의 XYZ 안에서 우리 인간이 그 한계 안에서 이런 우주 행성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성들은 중력이 항상 작용하고 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중력이 있는 곳에는 휘어짐이 공간의 휘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 보고 있는 그것이 실제의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모습일 겁니다. 이 상대성 이론의 입장에서는. 세계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처음 접했을 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예, 이런 말을 했죠.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예, 예, 양자역학이 어떻게 보면 상대성 이론보다 뒤에 나왔는데 상대성 이론의 전문가였던 아인슈타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시 세계의 전문가였던 아인슈타인은 그 뒤에 후배들이 주창했던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걸 대통합하려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한계가 있죠. 아무리 아인슈타인도 천재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리는 한 사람 개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높은 차원, 더 어려운 차원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또 엉걸준이 또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게서 과학은 신앙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시공간은 매끄러운 침대 시트처럼 연속적이며 거시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공간은 우리가 보는 이 시공간은 연속적이죠.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무거운 볼링공, 별, 천체도 볼링공처럼 둥글죠. 보이기에는. 하지만 거기에는 또 중력에 의한 시공간 휘어짐이 있다는 걸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위가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대표 수식 중력장 방정식.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G는 중력이라는 의미일 거고요. 중력. 밑에 또 첨자가 붙었네요. 어떤 상황에 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첨자가 붙었고 파이가 또 들어가네요. 파이는 어디나 들어갑니다. 무리수 파이 원조율이죠. T는 또 절대온도 뭐 이런 게 되겠죠. 절대온도 맞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보이는 대로 한번 적어봅니다. 절대온도 또는 다른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쓰는 게 용어가 그렇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죠. 중력장 이런 빛의 속도 이런 게 또 C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G 같은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중력 가속도.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그냥 적어보는 겁니다. 예. 또 이 식에 또 맞춰서 또 해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예. 예. 근데 여기 산 모양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A가 대문자 A인지 산 모양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산 모양이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뮤나 이런 것, 예, 이런 것들은 다 상수들 거예요. 상수. 예. 예, 뭐 이런 좀 복잡한 식이 있어요. 중력장 방정식. 예, 요 이해는 다른 시간에 또 만약 필요하다면 또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도 한 남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양자역학. 양자역학. 양자역학도 야, 어떤 똑똑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정리를 해줄까요? 이제 이런 아주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 더 이상 이제 검색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 검색의 그런 수고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그게 구글 키워드 검색이 다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주 지구 전체의 집단 지성에 의한 이런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어. 그럼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공부한 그런 AI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참 AI에서 이제 이런 1, 2년은 엄청나게 큰 그런 격차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또 두 개 또 상대성 이론과 또 계속 비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 주창자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그, 슈레딩거 등 다수. 야, 쟁쟁합니다. 쟁쟁합니다. 참 희한한 게 또 양자역학이 이 불확정성의 원리잖아요. 불확정성 인정하는 거잖아요. 불확정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시 세계에 있어요. 불확정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연계에 있어서 이런 불확정성을 인정하는 건데 예전에 뉴턴 역학 이런 시대에서는 어디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할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불확정성에 대해서는 아주 과학이 아니다 비과학으로 그냥 치부해 버렸죠. 하지만 20세기 넘어오면서 이런 젊은 또 과학자들이 이런 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이런 원리를 또 적용하게 됩니다. 요즘 AI에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깔끔이 방식이 있고 깔끔한 방식의 그런 AI 연구 방식이 있고 이건 또 지저분한 방식이 있습니다. AI 연구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현재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비교하는 것과 유사한 비교인데요. 깔끔이 방식에서는 수학적으로 보면 방정식, 미분 방정식, 선형 방정식 이런 어떻게 보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그런
지배식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추론을 하는 겁니다. 예. 이미 결론이 딱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연역적 방식의 깔끔한 방식의 그런 AI 연구 방식이 있고요. 예, 지저분위 방식은 확률 통계적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확률 N 통계. 이 양자 역학에서는 또 통계 물리학 같은 이런 확률 통계를 많이 가져다 또 씁니다. 당연히 기존의 그런 미분적 분학도 함께 사용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확률 통계적인 그런 불확정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식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을 또 물리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확률 통계라는 수학을 가지고 옵니다. 미시세계의 원자, 전자, 소립자 아주 미시세계입니다. 쿼크 뭐 이런 것도 있죠. 원자 안에는 전자, 중성자, 양성자 뭐 또 그런 양성자, 중성자 안에는 쿼크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규정을 못했을 뿐이지 그 안에 더 엄청나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할 때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시 세계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저 우주 끝을 바라보고 뭐 블랙홀이라든지 우주 전체적인 스케일로 또 바라보는 그런 시야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반대로 이런 미시 세계를 다룹니다. 핵심 모든 것은 확률이다. 불연속정이다. 이 확률 통계를 수학적인 그런 도구를 씁니다. 세계관 확률론이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원자 내에서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서 존재하며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보이는 물건인데 이게 미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얘가 정확하게 어디 있다고 또 그 동시에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규정할 수 없는 뭔가 보이지만 뭔가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불확정성의 원리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중요하죠. 뚝뚝 끊어진 알갱이다. 퀀텀의 형태이다. 에너지는 뚝뚝 끊어진 알갱이다. 퀀텀의 형태이다. 뭔가 연속적인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속적인 게 아니고 아주 이런 연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연속적인 게 아니고 불연속적인 거다.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웨이브라면 이게 뭔가 불연속적인 거라는 거는 끊겨 있다는 거죠. 뭔가 아주 작게 끊겨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직선도 따지고 보면 점들의 연속이잖아요. 직선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 대표적인 게 광자도 전자기파 일종이죠. 그리고 오븐에 그 나오는 그런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기파 일종이죠. 전자기파는 입자 성질도 가지고 입자이기도 하고 입자와 파동 성질을 다 가집니다.
이런 그런 성질을 가지는 아주 미시 세계에서 이 전자기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빛이 금속을 딱 때렸을 때는 금속에서 전자가 튀겨져 나갑니다. 딱 부딪히는 거죠. 예, 예. 그 현상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어, 전자가 에너지를 얻고 이러면서 예, 얻을 때는 이런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럴 때는 전자기파가 예, 전자기파가 그 전자기파가 빛, 빛 광자를 딱 부딪히게 되면 에너지 상태가 높아져서 예,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고 또 그 에너지 그 준위가 높아진 이 금속의 전자는 또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위치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면서 어, 안정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가면서 또 빛을 전자기파를 딱 내면서 또 그 위치로 이동이 되잖아요. 이 전자기파는 광자고 그런 현상이 또 미시 세계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해도가 높은 아인슈타인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좀 인정을 안 했다가 점점 더 이제 인정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양자역학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를 현상들을 수식으로 또 표현하면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가장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인가 봐요. 보면 이게 편미분이 있네요. 편미분. 편미분. 예. 그리고 여기 i라는 게 이게 허스잖아요. 허스. 제가 허스를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허스라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주기성이 있다. 주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 요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데 왜 허스를 정확하게 쓰는지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기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요즘 허스를 좀 고민하면서 이 허스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기성이 있는 이런 이런 신호 또는 이런 뭔가 자연 현상에 있어서는 이런 주기, 이런 파동도 주기잖아요.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허수가 꼭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나머지 기호들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쨌든 슈레딩거 방정식 모습은 한번 봤습니다. 요것도 엉클준이도 만약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또 한번 더 깊게 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뎁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눈에 보는 비교. 한눈에 보는 비교. 두 개를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런 LLM 특히 제미나이 이걸 또는 구글 AI 검색을 통해서 기존에 제가 했던 그런 키워드 검색을 이제 버려버렸어요. 이제 그걸로는 이제 안 해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이 LLM 제미나이 검색 이런 것보다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정리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제 제미나이로 넘어왔어요. 완전히.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제미나이, 뭐 챗GPT 이런 데 물어보지. 키워드 검색 안 해요. 뭐또 키워드 검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이거 정리해 준 거 보다가 또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또 관련된 그런 또 이런 여기 제미나이에서는 안 나왔는데 구글 AI 검색에서 보면 그 정리한 그 내용이 어디 출처를 또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출처로 가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 얘가 또 이렇게 정리하다가 문서로 만들다가 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 건 확인은 제가 해요. 그런 거 빼고는 굳이 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쫙 읽어보고 어느 정도 내가 지금까지 뭐 내가 경험상 크게 안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고 이런 제미나이 정리해 주는 거 이해하고 근데 좀 애매한 거는 좀 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야 돼요. 키워드 검색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 90%는 그냥 제미나이가 정리해 주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10% 그런 거 확인할 때는 키워드 검색을 또 교, 교차해서 또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죠. 이제 C++이나 C# 같은 조금 높은 레벨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고 해서 기계 언어, 어셈블리 언어가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 용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엉클준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향을 어떻게 보면 제안을 받은 거죠. 저는 이런 AI를 활용한 LLM 이런 모델들로부터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적응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현재는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만약에 인터넷을 못 쓴다 또는 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상대 국가에서 제공하던 그런 LLM 서비스를 우리가 못 쓰게 된다. 그럴 때를 대비하는 또 그것도 해야겠죠. 소브린 AI 같은 그런 주권적인 자기 국가라든지 이런 회사 단위의 주권적인 그런 AI도 있긴 있어야겠죠. 한눈에 보는 비교, 상대성 이론과 릴레이티비티,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의 비교입니다. 위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무대는 거시적인 부분이죠. 우주 행성, 거대한 것들, 원자, 전자, 미시적인 부분이 있어 주 무대죠. 그리고 시공간 형태는 매끄럽고 연속적이다. 우리가 보이는 그런 형태 그대로고요. 거품처럼 요동적이다. 아주 미시세계에서는 확률적인
확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불확정성의 원리가 예, 적용이 됩니다. 예, 자연의 본질은 결정론적이다, 확률적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고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처음 접했을 때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확률적이다는 건 측정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예, 어떤 위치에 전자가 있을 것은 딱 그 위치에 측정, 내가 눈으로 보든지 사진을 찍든지 해야지 그때 비로소 확정이 되는 거고, 예. 전자의 그 존재 방식은 예,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예. 전자가 있어. 이게 전자가 확실히 있고 없고 이렇게 예, 디지털적으로 1, 2 이런 식으로 예, 전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거나 연속적인 그런 방식의 결정론적인 그런 방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있을 확률, 없을 확률, 중첩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중첩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관측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확인될 수 있다. 예. 음. 불확정성의 원리에 그런 적용을 받는다. 확률적이다. 중력의 해석, 시공간의 기하학적인 굴곡,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휜다. 아직 미해결, 통합이 안 됐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중력의 역할은 예, 중력자라는 입자가 매개할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추정하는 정도이지 정확하게 중력이 이런 미시세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력자라는 이런 입자가 뭔가 매개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이런 두 개의 상대성 이런 거 양자역학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높은 차원에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정말 20대나 30대 그런 나이에 좀 지금보다 젊은 그런 나이라면 뭔가 이런 어느 한쪽에 이렇게 또 특정 영역에 집중해서 파고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한 50점 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팔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급한 거 위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또 해야 될 것들 또 위주로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또 열정이 있으니까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또 그 위주로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약간 중년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마무리 짓기는 아직 젊고 새로운 그 분야에 깊게 파고들기는 또 에,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세월을 많이 맞은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중년의 역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보면 실무보다는 이런 관리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도 그런 사람의 그런 나이 먹음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의 또 자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완전 초짜를 관리직에 두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런 순리대로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나가지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한눈에 보는 비교 마무리 졌고요. 또 왜 둘은 충돌하는가? 이런 것까지 또 자세하게 또
심층 있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너무 엉클준이 좀 흥미도 있고 또 어, 의미도 있는 그런 주제를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엉클준 개인적인 차원이라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묻고 싶네요. 엉클준 테켄아트 TV 오셔서 동영상도 보시고 또 댓글도 좀 의견도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기 조정. 그러면 엉클준 테켄아트 TV 채널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왜 둘은 충돌하는가? 예, 왜 둘은 충돌하는가? 물과 기름. 이 두 이론이 싸우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시공간을 미시와 거시의 세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상대성 이론의 주장. 시공간은 매끄러운 천과 같다. 우리가 보이는 거죠. 직관적이죠. 예, 아주 작게는 아주 작게 확대해도 여전히 매끄러운 곡선이어야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아주 상대적으로 상대성 이론이 좀 빨리 나온 이론이고 그 뒤에 양자 역학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 쪽이 좀 거시 쪽을 다룬다면 양자 역학은 미시 쪽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양자 역학의 주장. 아니, 아주 작게 확대하면 시공간은 미칠 듯이 요동하고 있다. 양자 거품, 픽셀이 깨어진 것처럼 시공간 자체가 불연속적인 불확실하다. 픽셀, 우리 2D 게임 하면 이런 픽셀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예, 어떤 객체를 표현할 때 픽셀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게 양자 세계에서도 이런 양자의 단위가 있다는 거죠. 다룰 수 있는 양을 다룰 수 있는 딱딱 불연속적인 값이 있다는 거죠. 불연속적인 값, 양자의 어떤 값을 말한다면 불연속적인 값이다. 예, 예. 문제가 터지는 지점, 블랙홀과 빅뱅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이나 빅뱅의 순간은 질량이 엄청나게 큰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예, 질량이 엄청나게 크죠. 예, 크기는 원자보다 작은 양자역학의 상황입니다. 빅뱅의 순간에 처음에 엄청 작다면 질량은 엄청나게 큰데 여기 안에 엄청나게 큰데 크기는 원자보다 작은 이런 상황 빅뱅 처음 시작 순간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 이건 좀 블랙홀을 좀 더 이해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워낙 강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 빨아들이죠. 왜곡을 하면서 빨아들이고 또 블랙홀 반대편에 또 화이트홀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내부에 블랙홀 중심에 특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터지는 지점입니다. 뭔가 서로가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두 이론을 섞어서 계산하면 답이 무한대가 나와버립니다.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물리학에서 무한대라는 답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한대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무한대를 다룰 수는 없죠. 과학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직 통합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터지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 요약. 예,
여기까지 한번 요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 화해를 위한 노력. 통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아인슈타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예전에 그 자연계 네 개의 힘, 양력, 강력, 중력, 전자기력 이걸 합친 그거는 네 개는 합쳐졌잖아요. 예, 예. 그 차원보다 예, 오히려 더 어려운 예, 통합의 그런 차원인 예, 그런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쉬웠으면 이미 했겠죠. 예. 근데 제가 예,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예, 뭐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예, 이런 대통합장 이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요즘 추세가 물리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예, 좀 현실적인 그런 예, 방향으로 예,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쪽 예, 그런 약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쪽으로 많이 예, 지원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합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물리 연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예,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없지는 않겠죠. 예, 예, 왜냐하면 엄청나게 매력 있고 예, 의미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좀 더 실용적인 예, 물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화해를 위한 노력, 예. 모든 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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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하기 위한 그런 통합장 이론, 뭐 이런 말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통합장, 예. 자연의 그런 예. 이런 합쳐지지 않는 이런 이론을 통합하려는 그런 예. 뭐 장이라고 말하면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통합하려는 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고 두 이론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양자 충력 이론, 퀀텀 그래비티를 연구 중입니다. 양자 충력 이론, 촉근 이론, 우주의 최소 단위를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끈으로 보아 무한대 문제를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깊게 들어갈 건데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양자와 양자역학과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상대성 이론을 합치려는 그런 이론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시공간 자체가 아주 작은 고리로 엮여 있다고 보이는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은 요런 끈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주의 최소 단위가 끈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또 루프 양자는 고리로 이루어졌다. 이거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시간에 본 것 같아요. 작은 고리들로 엮여 있다고 보는 시공간 자체가 작은 고리로 엮여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 이런 것도 있네요. 요약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거대한 중력을 설명하고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휩니다. 시공간이 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뛰어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직관적으로라든지 개념적으로. 어쨌든 중력의 영향에 따라서 시공간이 휜다. 앙클주는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예, 예, 예.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고, 양자역학은 미세한 떨림, 미시세계의 그런 확률적인 존재, 미시세계에서 그 미시세계에는 확률적인 존재로 그런 물리 객체들이 존재한다. 예, 설명합니다. 예, 에, 확률, 확률적인 존재.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하지만, 미시와 거시 세계 각자의 영역, 미시와 거시 세계에서 미시와 거시 세계에서 각자의 영역에서는 완벽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둘을 통합하는 단 하나의 지도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상태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예, 예.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에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가면서 예, 이 우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미시 세계의 미시 세계의 양자역학 방식이냐, 거시 세계의 상대성 이론이냐.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난 그런 이론 덕분에 이 세상에 철학에도 영향을 주고 가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이론이고, 어, 아주 많은 또 물리 그런 연구자들이 아주 바라보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는 거죠. 예. 양자역학, 불확장성의 원리, 색적 시공, 확률적인 존재이다. 상대성 이론, 예, 상대론적인 관점을 강조하며 역지사지, 예,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고,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또 어, 함의한 그런 이론입니다. 아주 예전 고전 역학하고는 또 다른 또 그런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 하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사실 천동설이나 지동설은 이 보는 관점의 차이잖아요. 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두, 두 썰의 또는 시어리의 그런 시어리들, 천동설, 지동설의 그런 존재 이유가 또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더 확대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지구 평평설 이런 것까지도 또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지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구는 평평하죠. 지구 밖을 나갔을 때만이 상대성 이론에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지구를 볼 수 있는 거죠. 동그랗게. 음, 사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좀 상대성 이론 관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또 넓혀 보면 이런 인간 관점에 대한 또 인간 생각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또 철학적인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봤던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 그러죠. 예. 세계관. 예.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상대적인 거다. 예. 그게 또 과학적으로 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또 울림이 있는 게 상대성 이론인 거죠. 예. 철학 쪽에서는 세계관 뭐 이런 게 관점 이런 인문학 뭐 철학 쪽에서는 그런 걸 단어를 많이 쓰지만 어떻게 보면 과학 쪽에서는 뭔가 이론이 되려면 증명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재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때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그 이런 수식을 가지고 에, 에, 그 중력의 그런 역할 그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엄청나게 좀 크고 중요한 그런 물리 이론을 함께 비교해 봤고요. 의미가 있으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엉클준스 테크앤아트 TV, 엉클준스 게임 TV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또 함께 또 채널을 또 성장시켜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또 음, 지적 호기심 그리고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이 또 이런 과학을 배우면서 더욱더 진리에 접근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과학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 청춘 시대에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에,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또 살다 보면 그런 개를 타는 개돈을 타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엉클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주제 양자역학 vs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제가 다룰 수 있다는 배울 수 있다는 딱 정리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 엉클 준이었습니다. 지식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도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